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고프의 디자인 패턴 중 스테이트 패턴에 대한 강좌입니다. 스테이트 패턴은 어떤 상태를 클래스로 표현해서 객체로 처리할 수 있는 패턴인데요. 많은 상태가 있고 각 상태마다 다양한 처리를 해야 할 때, 특히 어떤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변경될 때에 처리를 해야 한다면 이 스테이트 패턴을 이용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태가 있고 이러한 상태 변화에 대한 처리를 스테이트 패턴을 적용하지 않으면 각 상태를 비교하는 if 조건문을 매우 많이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많은 상태에 대한 if 조건문들은 또 다른 if 조건문에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코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듭니다. 스테이트 패턴을 적용하면 이런 복잡한 if 조건문들을 상태라는 객체로 처리할 수 있고 if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고도 코드를 매우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강좌에서 스테이트 패턴을 적용해 실습할 프로그램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중에 어떤 플레이어가 이렇게 제자리에 서 있고요. 제자리에 서 있으므로 속도는 0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자리에 서기, 앉기, 걷기, 달리기 이와 같은 4가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앉기를 누르게 되면 플레이어는 앉으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상태는 앉아 있음이고 속도는 0이 됩니다. 여기서 서기를 누르게 되면 앉아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제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걷기를 누르게 되면 플레이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상태는 걷는 중이고 속도는 8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달리기를 누르게 되면 이전 상태가 걷기였으므로 걷다가 뛰면 더 빨리 뛸 수 있지 라고 말을 하고 상태는 뛰는 중입니다. 속도는 20이고요. 이렇게 뛰는 상태에서 서기를 누르게 되면 뛰다가 갑자기 서면 무릎 연골 나가요 라고 말을 하고 제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 이 상태에서 달리기를 누르게 되면 서 있다가 갑자기 달리게 되므로 플레이어는 갑자기 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뛰고요. 속도는 10입니다. 이렇게 뛰는 상태에서 앉기를 누르면 뛰다가 앉으라고 너 죽을래? 라고 굉장히 강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앉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태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현재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다시 서기를 누르면 이전 상태가 서기인데 또 서라고 하니까 플레이어는 언제 움직일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앉아보고요. 또 눌러보면 앉기를 2번 수행하니까 언제까지 앉아 있어 쥐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누르면 앉아서 어떻게 뛰어 일단 서자 라고 말을 하고 실제 달리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상태에 대한 다른 변화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 달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모든 상태에 대한 동작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동일한 동작이라도
이전 상태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을 if 문과 같은 조건문으로 구현한다면 상태가 4개이고 동작이 총 4개이므로 모두 16개의 연속된 if문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태를 객체로 표현하는 스테이트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 상태가 4개이므로 4개의 상태 클래스만 작성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서 살펴본 프로그램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스테이트 패턴이 적용된 상태이고요. 먼저 플레이어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어는 4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태는 스탠드업 스테이트로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 상태는 sit-down 스테이트로 제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워크 스테이트는 걷는 상태이고, 런 스테이트는 달리는 상태입니다. 이 4개의 상태는 부모 클래스로 스테이트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 상태로서 공통된 타입으로, 즉, 이 4개의 상태는 공통된 이 state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state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이므로 클래스의 이름이 이탈릭체로 표기되어 있고요. 구현해야 할 추상 메서드는 이렇게 총 5개입니다. 추상 메서드도 이렇게 이탈릭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 클래스는 이 스테이트 클래스의 객체를 이렇게 필드로 가짐으로써 하나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실습하기 위해서 저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행을 위해서 터미널에서 npm start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폴더 밑에 있는 index.html에서 open with live server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 이러한 결과가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신 겁니다. 먼저 이 플레이어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플레이어의 이동 속도에 대한 필드를 추가합니다. 속도 필드를 설정하고 얻을 수 있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상태에 대한 필드를 추가합니다. 생성자에서 처음 상태는 제자리에 서 있는 이 스탠드업 스테이트 클래스의 객체로 이 스테이트 필드를 초기화합니다. 이 스테이트 클래스와 스탠드업 스테이트 클래스는 좀 이따가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 필드를 설정하고 얻을 수 있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플레이어가 어떤 말을 하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보시면 이 토크 메서드는 이 돔 토크라는 생성자에서 추가한 필드의 이너 텍스트에 이렇게 메시지 인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돔에 이 플레이어가 말을 하는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트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상태를 가질 대상이 되는 이 플레이어 객체를 생성자를 통해서 필드로 추가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좀 더 자세히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이러한 플레이어 필드를 표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플레이어 필드를 프로텍티드 접근자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 접근자로 지정한 이유는 이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에서 이 플레이어 필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동작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이 4개의 동작 메서드는 이 플레이어 클래스의 객체에 대한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 get description이라는 현재 상태를 문자열로 표현해서 반환하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이제 이 스테이트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구체적인 상태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4개인데요. 이 중에서 스탠드업 스테이트 클래스입니다. 스테이트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했고요. 생성자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구현해야 할 추상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먼저 스탠드업 메서드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 클래스의 상태는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인데요.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 다시 스탠드업 메서드를 호출하면 계속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 움직일 거야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sit-down 메서드입니다. 플레이의 상태를 이렇게 sit-down state로 변경하고요. 현재 서 있는 상태에서 sit-down인 앉는 상태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앉으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다음은 워크 메서드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서 있는 상태에서 걷는 상태로 변경을 하면 되는데요. 걷는 것이므로 속도를 8로 변경하고요. 플레이어의 상태를 워크 스테이트 객체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걷기는 제2의 생각하기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다음은 run 메서드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뛰는 것이므로 속도는 걷기보다는 약간 빠른 10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플레이의 상태를 run state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서 있다가 뛰는 것이므로 갑자기 뛴다 라고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get description 메서드는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상태가 서 있는 상태이므로 이렇게 제자리에 서 있음이라는 문자열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이제 3개가 남았는데요. 이 3개의 구체적인 상태 클래스도 앞서 추가한 스탠드업 스테이트 클래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코딩을 하면 됩니다. 앉아있는 상태인 sit-down state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state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고요. 그리고 생성자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구현해야 할 추상 메서드를 이렇게 추가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워크 스테이트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이트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고요. 생성자를 추가했고 그리고 구현해야 할 메서드를 이렇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un state 클래스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빠르게 코드를 입력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직접 코드를 한 줄씩 입력하시면서 각 상태 변화에 따른 코드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러가 표시되는 것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에러가 표시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에러가 표시되는 이유는 클래스가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클래스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에러인데요. 이렇게 관련된 클래스를 임포트 해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서도 네,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에러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이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한 UI를 먼저 구성해야 하는데요. index.html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추가한 도움에 대한 스타일에 대한 코드를 입력하기 위해서 style.css에서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코드가 제법 긴데요. 이 코드는 이 영상에
텍스트 설명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index.ts에서 먼저 이 돔 요소들의 객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객체를 추가합니다. 이 돔 토큰은 바로 이 div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태를 출력하는 함수를 추가합니다. 이 함수를 실행하고요. 그리고 행위에 대한 이 4개의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먼저 서기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합니다. 동일하게 앉기에 대한 버튼, 걷기에 대한 버튼, 뛰기에 대한 버튼입니다. 서기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앉기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걷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뛰기는 다음과 같고요. 실행해 보면 이 강좌에 처음에 살펴본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스테이트 패턴은 상태를 클래스화하여 객체로 만들 수 있는 패턴인데요. 어떤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변경될 때 각 상태의 변화에 따른 조건 처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코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실습을 하면서 상태 변화에 따른 if 문이 단 한 줄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태 추가 시에도 상태 변화 로직이 복잡해지지 않고 한 가지 상태만 집중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프의 디자인 패턴 중 스테이트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